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CPU를 하나 가져왔는데 코드명이 서울이에요. 각 CPU에는 이제 그 코드명이 있죠. 인텔의 경우에는 8세대는 스카이레이크, 10세대는 코멜레이크 이런 식으로 무슨 호스 요렇게 가는 편이고, AMD 라이젠의 경우에는 3세대 마티스, 4세대는 베르메르 요렇게 화가 이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 메마른 테크 분야에 약간의 감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AMD는 예전에 코드명을 수도 이름으로 했던 적이 있고 거기에서 서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서울 CPU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32나노 공정에 2012년 12월에 출시가 됐고요. 제가 가져온 건 서울 CPU 중에서도 가장 높은 4376HE 8코어 제품이에요. 윗면은 AMD 과거 CPU 브랜드였던 옵테론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에픽이죠. 뒷면이 좀 재밌는데 약간의 굴곡이 있긴 하지만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전히 평평해요. AMD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이젠 CPU는 핀이 튀어나와 있는 PGA 방식이라서 실수로 핀이 휘곤하는데, 막상 스레드리퍼나 에픽은 인텔과 동일한 LGA 방식이라서 그런 걱정이 훨씬 적죠. AM5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용 CPU이기 때문에 서버용 메인보드고요. 슈퍼 마이크로 보드예요. 서버계에서는 알아주는 제조사죠. 서울 CPU와 호환되는 C32 소켓을 가지고 있고요. DDR3 램을 사용합니다. 완전 서버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소개해드릴 거는 없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없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서울 CPU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소켓을 여는 방식이 기존이랑 약간 달라요. 이렇게 한번 열고 반대로도 한 번 더 여는 방식이죠. 약간 핀이 반갈쭉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CPU를 올려놓고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꽉 물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일반적인 컴퓨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쿨러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4핀이 사용되기 때문에 테스트용 인텔 쿨러를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최신 그래픽 카드인 GTX 1660 슈퍼를 이렇게 장착하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라고 뜨고요.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오는데, 야, 여기 위에 이렇게 뭔가 흘러가는 거 봐봐요. 야, 요게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 아니었을까요? 농담이고요. 메뉴는 뭐 크게 별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다른 메인보다는 크게 다른 건 없고, 그냥 뭐 서버용에 많이 들어가는 뭐 IPMI 요런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윈도우 10을 설치했는데 무리 없이 작동 잘 되고요. 재밌는 게 있다면 CPU-Z에서는 8코어 8스레드라고 하는데 작업 관리자에서는 4코어 8스레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한때 유명했던 비세라 FX 8300과 동일한 불도저 아키텍처의 개선판인데 1모듈 2코어라는 생소한 구조를 가져와서 당시에도 이게 진짜 8코어가 맞나?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클럭이 AMD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대 부스트 클럭이 3.6GHz라고 하는데, 저는 플로드로 걸어봐도 베이스 클럭이 2.6GHz만 찍혀요. 뭐 바이오스에서 옵션을 이리저리 건드려봐도 안 되더라고요. 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럼 성능을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시네벤치 R15에서는 408점을 보여줬는데요. 2코어 4스레드인 i3 6세대랑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어요. 시네벤치 R20에서는 670점이 나왔는데 2코어 4스레드의 i3 3세대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에서는 어쌔신 크리드의 경우 CPU를 거의 100%로 계속 쓰면서 20이라는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뭐 그래도 인텔 기본 쿨러인데도 온도는 착하네요. 배그는 국민 옵션에서 6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배그가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1660 슈퍼의 성능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쉽네요. 사실 당시에도 이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인텔 2, 3세대랑 경쟁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AMD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왔었죠. 그렇게 한 5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사소 누님이 등장하셔서 지금의 AMD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짐 켈러 같은 재미있는 엔지니어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AMD 과거 서버 CPU였던 옵테론 4476HE
코드명 서울 CPU를 알아봤는데요. 당연하게도 서울 말고 취리히, 발렌시아, 아부다비, 교토 요런 코드명이 CPU도 있었고요. 왜 AMD에서 서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긴 하네요. 참고로 지금 서버 CPU인 에픽에서는 1세대 나폴리, 2세대는 로마, 3세대는 밀라노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도시를 코드명으로 하고 있죠. 뭐 삭막한 세계에 요 정도의 감성은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